북녘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공감하는 것이 통일의 출발. 오늘 기독교 방송국의 이사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사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인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북한 선교와 통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까?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참 많은 사람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통일을 하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지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공감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상대방과 같은 입장에 서는 것이죠. 남북이 이미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공감으로부터 통일이 된다는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 또한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열어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통일을 원하는 우리에게 모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북한 종합 날씨 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 황해도 비, 평안도, 함경도 비 또는 눈 오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에 평안도와 함경도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평안도 1cm 미만, 함경도 1에서 5cm, 예상 강수량 평안도, 함경도 10에서 40mm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양남도 평양,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와 글피 동일하게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다가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7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글피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 구름 많고 가끔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은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5도에서 최고기온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도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구름 많고 화요일은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먼바다, 내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앞바다는 날씨 맑고 먼바다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흐리고 구름도 많고 비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앞바다는 오후에 맑고 먼 바다는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흐리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 중에 우리 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편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특집이었는데요. 2년 전 종영했던 방송인데 인물 특집 편을 통해서 한국의 발전을 함께 전해드렸던 방송이었습니다. 한국을 일으킨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중 기업가 출신으로 삼성그룹 창립자 이병철 회장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기억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삼성그룹 창립자 이병철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시간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룬 대한민국 1세대 기업가들과 유명인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의 인물은 삼성 창업주 고 이병철 명예회장입니다. 전자산업의 불모지였던 한국의 반도체 사업을 일으킨 양대 주역이 있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명예회장과 또 다른 한 명은 아들 이건희로 아들 이건희가 이병철이 시작한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부흥시켜 오늘날의 삼성을 일구었습니다. 한국 기업 중 삼성그룹, CJ그룹, 신세계그룹이 모두 삼성에서 나온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본사 직원만 11만 3,965명의 기타 법인에 포함된 파견직, 협력사, 자회사를 통한 간접 고용인원을 전부 포함하면 약 47만 명의 규모이며 정규직만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이는 총 1위 미국 애플의 정규직 직원인 14만여 명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국 자영업자를 다 합쳐도 657만 명 정도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이죠. 대한민국에 이렇게 수많은 일자리도 제공한 삼성. 그 주인공 이병철 명예회장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1910년 2월 12일 한반도 남쪽인 지금의 대한민국 경상남도 의령군 종곡면 중교리에서 태어난 이병철. 이병철이 태어난 해는 난국으로 한일합방조약이 조인된 해였다. 일제 식민지 지하에서 국가의 순환의 해가 그의 출생의 해이다. 조부는 학문의 소양이 있었고 집안은 부유한 편이었다. 조부 밑에서 이병철의 아버지는 공부를 강요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개황, 개국 등 외세의 침투로 나라가 흔들리던 청년기에는 상경하여 독립협회의 회원들과 행동을 함께하기도 했다. 기독청년회에도 출입하여 뒷날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와 아버지가 서로 알게 된 것도 그 즈음의 일이다. 둘은 동갑이었다. 아버지는 독립운동의 행동을 함께하다가 이후 귀향하여 고향에서 전원 생활을 하였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책을 옆에 끼고 형과 함께 대문에 나서는 병철을 지켜보며 늦둥이로 태어난 병철을 각별히 여겼다. 9살이 되던 해에는 3.1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역사의 고동을 어순풀에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즈음 보통학교를 자신의 고향보다 큰 시내에 있는 진주에서 다녔는데 그 생활을 경험하고 나니 자신이 자란 곳은 좁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 가서 공부하자라는 결심을 했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각오하고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지지해 주었지만 아버지의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후에 승낙해 주어 상경은 결정되었다. 서울에서 학습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다음 학년을 넘어가려고 하며 몇 번이나 학교를 옮겨 다니려는 병철에게 아버지는 처세훈으로서 사필귀정이라는 글귀를 자주 풀이해 주었다. 매사에 성급하지 말아야 한다. 무리하게 사물을 처리하여 들면 안 된다. 그리고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라고 가르쳤다. 인의 예지신에서 신을 중요시 여겼던 아버지는 항상 그에게 신뢰를 중요하게 가르쳤다. 창업 이후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삼성이 신용을 기업의 생명으로 삼아온 것도 되돌아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유훈이 뿌리가 되었던 것 같다고 회상한다. 병철이 17살이 되던 해 정략 결혼을 통해 결혼을 하게 된다. 당시에는 조혼이 관행이었다. 그리고 이후 슬하에 사남 6녀 자녀를 두었다. 어머니와 아내는 자신의 딸들보다도 며느리를 배려하며 아끼며 각별히 여겼다. 당시는 고부 사이 갈등도 적지 않았을 터인데 며느리 생일을 일일이 기억하며 선물을 마련해주곤 하셨다. 손자, 손녀 30명이 할머니를 따른다. 가정을 위해 늘 충실했고 두루 화목해 하셨다. 병철은 가정을 꾸렸지만 유학을 가고 싶었다. 아버지에게 겨우 허락을 받고 당시 부산항을 가서 일본에 가는 배에 올라탔다. 뱃멀미가 심해서 1등 선실로 옮기려고 하자 일본인 형사의 저지를 당했다. 조선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 1등 선실을 기웃거리냐고 비웃었다. 병철은 치미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의 참뜻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나라는 강해야 한다. 강해지려면 우선 풍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풍족하고 강한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 후년 그가 오직 사업에만 몰두하게 된 것은 식민지 지배하에 놓인 민족의 분노를 가슴 깊이 새겨두게 했던 그 부간 연락선에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생활비는 집으로부터 받아 생활했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 편식을 하며 지내서인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끝내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고향으로 귀향해야만 했다. 그때부터는 골패라는 도박에 한밤중까지 노름을 하다가 돌아오는 날이 일쑤였다. 시리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운이 없는 것인지 세상이 나쁜 것인지 자성과 자제를 잃은 무위 도식의 나날이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때 나이 26세,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뜻을 세워야 한다고 다짐했다.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 사업에 인생을 걸어보기로 결단을 하게 된다. 그가 삼성을 일으킨 후 어느 언론사 인터뷰에서 남긴 말이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낭비하던 세월에 대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떠한 인생에도 낭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실업자가 10년 동안 무엇 하나 하는 일 없이 낚시로 소일했다고 치자. 그 10년이 낭비였는지 아닌지 그것은 10년 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낚시를 하면서 반드시 무엇인가 느낀 것이 있을 것이다. 실업자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견뎌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훗날 소중한 체험으로 그것을 살리느냐에 있다. 그는 정미, 운수 사업으로 출발했다. 사업이란 무엇인가? 한 개인이 제 아무리 부유해도 사회 전체가 빈곤하면 그 개인의 행복은 보장받지 못한다.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업이며 따라서 사업에는 사회성이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또한 사회적 존재다.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6.25 동란, 5.16 군사혁명, 역사의 경륜에 휘말려 한없는 아픔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난한 국민의 비참한 모습을 눈여겨보아왔다. 부정축제에 누명을 쓰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다. 삼성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온갖 고난을 극복하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하나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건설해왔다. 고난을 겪은 후에 사업에 좌우되지 말고 사업을 좌우하라 라는 선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결의를 굳혔을 때 아버지께 생각을 전달했다. 마침 자식들에게 분배할 재산을 이르게 나누어 주어 그 돈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사업을 하기에 넉넉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첫 자금을 가지고 사전 조사를 하며 마음이 부풀었다. 사업 지역을 선택하려고 서울 근교지, 대구, 부산, 평양을 알아본 끝에 지금의 대한민국 경상도 마산으로 사업장을 정하여 정미사업을 시작했다. 2명의 동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을 시작했다. 조선인은 단결심이 없다. 그래서 공동사업 같은 건 바랄 수 없다라는 비웃음 소리에도 보란듯이 성공을 보여주려고 동업을 선택해 출발했다. 집안에서 교류가 있었던 정현용 씨, 박정원 씨를 만나 공동사업을 제의했다. 그들이 흔쾌히 수락하여서 협동정미소라는 상호로 출발했는데 세계 공황의 여파가 사업을 곤란하게 만드는 시기였다. 어수선한 세태 속에서 사업은 출발했지만 손해난의 원인을 분석하여 운영하자 이익을 낼 수 있었다. 군중 심리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쌀값이 오히려 내릴 때 사들이고 오를 때 반대로 파는 전략으로 이익금이 생겼다. 그런데 마산은 특히 물자 수송수단이 크게 부족했다. 트럭 운임도 비싸서 운송수단 사업을 생각해보았다. 우리 회사 쌀 운송 외에 독립된 운송사업도 성립될 것 같아서 마침 일본인이 경영하던 마산 일출 자동차 회사가 매물로 나와 있어 인수하여 경영하게 되었다. 당시 자동차 한 대 값은 요즘 비행기 한 대 값과 맞먹는 것이었다. 사업은 확장되어 갔다. 정미와 운수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고 얼마 후 토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식산은행에서 대출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토지를 200만 평이나 소유하게 된 대지주가 된 것이었다. 사업의 급성장으로 교만해져 갔다. 주체할 수 없는 돈과 시간은 한탕주의로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중일전쟁의 여파로 인해 대출이 중단되자 모든 사업을 매각하고 정리하게 되었다. 토지를 매각했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교만한 자 치고 망하지 않은 자 아직 없다. 서당에서 배웠던 선인들의 가르침이 새겨졌다. 사업은 반드시 시기와 정세에 맞추어야 한다. 이것부터 우선 인식하고 나서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첫째, 국내외 정세의 변동을 정확하게 통찰해야 하며, 둘째, 무모한 과욕을 버리고 자기 능력과 그 한계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고, 셋째, 요행을 바라는 투기는 절대로 피해야 하며, 넷째, 쥐깔력의 연말을 중시하는 한편 제2, 제3선의 대비책을 미리 강구함으로써 대세가 기울어 이미 실패라고 판단이 서면 깨끗이 미련을 청산하고 차선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던 것이다. 실패에 대하여 비스마르크 시대 프로이센 군의 원수 몰트케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명언을 남겼다. 나는 항상 청년의 실패를 흥미롭게 지켜본다. 청년의 실패야말로 그 자신의 성공의 척도다. 그는 실패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대처했는가? 낙담했는가? 물러섰는가? 아니면 더욱 용기를 북돋아 전진했는가? 이것으로 그의 생애는 결정되는 것이다. 한때 낙담은 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다. 용기를 냈다고까지 말하면 쑥스럽지만 적어도 다른 새 길을 찾아 곧 행동을 일으킨 것만은 사실이다. 그것은 반년 후 대구에서 삼성상해라는 새로운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실현되었다. 오늘의 삼성의 모체가 바로 그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 삼성,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삼성의 창립주 고 이병철 명예회장 이야기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과 같은 고향인 청진 출신 주일용 청년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2부를 들려드립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내게